제가 예전에 뭐 이제 돈톡스에서도 한번 했던 거지만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 뭐 이 책에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이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사실 이 부자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제 나이 또래인 분들 뭐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은 부자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뭐라고 했냐면 백만장자라고 불렀어요. 이게 옛날에 막 그 오래된 미드나 아니면은 뭐 그런 드라마에서 보통 야 뭐 백만장자 하면은 뭐 엄청난 부자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런 시절이 옛날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100만 달러랑 옛날 100만 달러는 이 물가 상승률, 인플레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동안 이제 물가 상승도 많이 됐고 돈 가치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100만 장자는 진짜 막 대저택에 살고 막 엄청 좋은 차 타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지금의 100만 장자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부자의 어떤 시작 단계 정도의 느낌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00만 장자면 부자인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장자가 100만 달러예요. 100만 달러면 13억입니다. 현금으로 13억 있으면 부자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자, 근데 이 100만 달러 제가 방금 전에 말했지만 야, 너 100만 장자구나라고 말을 하면은 보통은 이 어떤 자산, 내 자산이 100만 달러, 한 13억 정도가 있는 거지 이 100만 달러 어치 물건을 가지고 있다거나 물건을 제가 그동안 카드 긁은 게 13억입니다. 이런 사람을 100만 장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에 내가 소비가 부자를 기준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내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재산이 얼마냐가 결국에 부자의 기준이라는 거죠. 자, 순자산으로 100만 달러.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순자산으로 100만 달러 정도 되면은 부자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건데 이 순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10억 부자시네요. 그게 아니죠. 거기 전세가 5억 있으면은 5억을 빼고 5억 부자시군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달러 환율이 뭐 약간씩 바뀌곤 있지만 한국 기준으로 말하면은 100만 달러는 13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부자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순자산이 13억이라면은 부자 맞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자수성가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KB 금융지주에서 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나왔던 부분을 제가 가져온 건데 우리나라 부자들, 이제 신흥 부자들의 부의 원천이 뭔가라고 보면은 신흥 부자, 전통 부자 뭐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근로소득이 10%,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번 돈이 한 30%, 그다음에 이제 금융 투자니까 뭐 주식 같은 거 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그리고 이제 상속 증여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와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떠올리시기 십상인데 사실 실제로는 이 상속이나 증여를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상속 증여가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대부분 어떻게 했냐? 근로소득을 시작을 했겠죠. 근로소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겠죠. 그다음 사업을 하고 그리고 아니면 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보냈거나 아니면 근로소득 자체를 많이 열심히 모으고 해가지고 이걸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키워가지고 결국에 부자가 됐다라는 게 어떤 여전히 작동하는 부의 공식인데 10명 중에 8명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체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감하는 부자는 뭐죠? 이 인스타나 언론, 뭐 미디어 뭐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뭔가 소비를 엄청나게 하고 막 비행기도 막 엄청 좋은 거 타고 막 맨날 뭐 여행 가고 맨날 가방 들고 맨날 차 타고 다니니까 저런 정도의 사람들만 부자구나라고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보통은 뭐 상속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뭐 증여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 돈을 가지고 그렇게 펑펑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금수저여야지만 뭔가 부자가 되는구나라고 좀 착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백만장자들이 과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라는 거죠. SNS를 끊어라. 제가 맨날 뭐 말을 많이 하지만 이게 사실 어떤 부자가 되는 시작인 거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SNS에는 열심히 살아가지고 정말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오히려 부모님 돈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플렉스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도 그런 사람처럼 보여야지라고 하면서 카 푸어, 하우스 푸어, 가방 푸어 뭐 이런 부자 따라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끊어라. 사실 남이 잘 되든 말든 남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뭐냐? 내가 지금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건가요? 라는 거를 저는 어떻게 알죠? 라는 거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는 간단한 계산식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내가 나이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은 너는 잘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너가 이 정도까지 있다? 그럼 넌 부자다. 그리고 너가 이것밖에 없다? 그럼 너는 너무 과소비를 했네? 너무 가난하네? 라는 그런 기준을 주는 게 있습니다. 자, 순자산 기대치라는 공식인데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나이랑 세전 총소득이랑 이걸 곱한 다음에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전 총소득은 뭐냐면 내가 뭐 투자를 해서 뭐 수입이 생기든 뭐 아니면 뭐 부동산으로 뭐 월세
월세를 받고 있든 아니면 뭐 일을 해가지고 근로소득을 받든 장사를 해서 사업소득을 얻든지 간에 하여간에 내가 1년간 버는 돈 있지 않습니까? 1년간 버는 돈. 이래저래 버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내년에도 벌 것 같은 돈. 요걸 계산하시면 돼요. 거기다 나이를 곱하는 거죠. 이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자, 내가 나이가 30세다. 그리고 총소득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30 곱하기 5천 나누기 10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숫자는 15,00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만원 단위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나는 부자로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나이 30에 1억 5천이 있어야지 부자로 잘 가고 있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취업도 좀 늦고 그리고 막 군대도 갔다 오는 남자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되게 늦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20살부터 바로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뭐 보통 일한 지 한 7, 8년, 한 10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은 1억 5천 정도 모으는 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죠. 자, 그러면 40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40대고 내가 나이가 40이고 세전 총소득이 한 7천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0세에 7천? 자, 그러면 2억 8천이 나오죠. 2억 8천이라고 하니까 40살에 2억 8천은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에 내가 조금 돈을 못 모았더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따라잡으면 된다. 이 정도는 있어야지 소득에 맞는 부를 축적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잘했습니다. 또 아니고요. 아주 못한 겁니다도 아닌 나쁘지 않게 가고 있다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요?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저는 이미 그걸 달성했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모자라다. 그러면은 뭐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앞으로 따라잡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반대로 내가 10년 뒤에 얼마까지 벌어야 되는지를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인생 플랜을 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부자와 평범과 가난의 기준이 나옵니다. 방금 그 계산한 거를 내가 부자라면, 그러니까 동나이 때 부자라면 그 기준치를 2배를 넘어야 된다. 제가 30살인데 연봉이 5천입니다. 그러면 아까 1억 5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순 자산이 3억 정도 된다? 30살인데? 그럼 나는 상당히 부자에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기준치 1억 5천이다. 그러면 나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기준치의 반도 안 되는데요. 저 30살인데 5천만 원 모았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가난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보다 좀 소비를 많이 했다. 아니면 뭔가 시간 낭비를 했을 수도 있죠.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썼거나 아니면 내가 취업하고 나서 너무 많은 돈을 썼거나 결국에 이래저래 내가 지금 약간 평범 라인에서 약간은 좀 뒤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기준으로도 좀 해결이 되는 거죠. 얼마가 있어야지 부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나이마다 다르지만 이 나름 이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 30살에는 한 3억 있어야 되고 한 40살에는 한 5억 정도 있으면은 순자산으로 전세나 대출 빼고 5억 정도 있으면 부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제가 너무 과하게 살고 있나요? 제가 너무 돈 많이 쓰고 펑펑 쓰고 살고 있나요? 라고 본인 스스로도 좀 의심이 들고 의아하다면 이 기준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좀 써도 되는 거고 내가 돈을 못 벌면 나 생각보다 과소비하고 있었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자, 40에 연봉 7천인데 1억 4천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너무 과소비하고 있는 거죠. 일을 한 지 거의 한 10년도 넘었을 텐데 1년에 1,000만 원, 1,500만 원밖에 못 모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봉 7천인데 1,500 모았다? 그럼 정신 차려야죠.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백만장자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해봤지만 이 백만장자가 되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나는 어떻게 할지가 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책을 쓴 토마스 제이 스탠이라는 분이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돌아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해봤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미국이니까 미국에는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있고 다양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들 중에서 유의미하게 백만장자 비율이 높은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은 어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백만장자가 된 것일까라는 이런 논리를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계와 헝가리계가 유의미하게 높더라. 인구 비율은 1%, 0.5%인데 백만장자 비율은 6%, 2%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율과 백만장자 비율이 비슷해야 될 텐데 이게 유의미하게 튄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만의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계, 헝가리계를 좀 봤더니
분들이 이런 게 있대요. 공통적으로 뭔가 그 회사원을 한다기보다는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많더라. 그리고 이제 사업가적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뭔가 내가 조금 뭔가 매출 좀 늘리려고 하고 뭐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가게를 막 확장하려고 하고 뭔가 사업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공통적인 게 좀 보이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집단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코틀랜드계입니다. 스코틀랜드계는 뭐냐면 인구 비율은 1.7%밖에 안 되는데 백만장자 비율이 9.3% 정도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것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잖아요. 인구로는 2%가 안 되지만 백만장자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스코틀랜드계라면은 이것도 충분히 높은 비율이겠죠. 자, 근데 이분들은 조금 특이하대요. 뭐냐면 사업가 비율이 낮다. 사업가 비율도 좀 별로 안 되고 소득도 별로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까 그 러시아나 헝가리는 사업을 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백만장자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 뭐 저거는 약간 상식적으로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업가 비율도 별로 낮아서 사업도 안 하고 소득도 별로 안 높은데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된 거지? 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이분들의 어떤 어떤 민족 성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일상생활의 어떤 패턴일 수도 있는데 대체로 좀 검소하다. 그러니까 검소한 게 약간 좀 디폴트로 좀 들어가고 그리고 자녀가 대단히 독립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정서적으로도 야 너는 독립해야 돼. 야 청소년이 됐으면 넌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원 안 해줘. 야 네가 알아서 살아. 야 내가 낳아줬으면 됐지 뭐 키워줘야 되냐? 라는 게 이 스코틀랜드계의 약간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대체로 조금 낭비하고 자녀한테 아주 의존적이고 자녀를 엄청나게 끝까지 케어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가지고 아껴 쓰기도 아껴 쓰고 자녀한테 올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사교육비나 아니면은 뭐 애한테 뭔가 결혼 자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내가 아껴가지고 착실하게 불려가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백만장자, 그러니까 13억 정도 모으는 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많은 분들이 요즘에 러닝 좋아합니다. 그래서 러닝 하시는 분들 많은데 러닝하는 분들 치고 처음 뛰는 분들 말고 웬만해서 딱 러닝 하시는 분들 좀 잘하는 분들 보면은 다들 말랐어요. 마르고 되게 그 군살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러닝하는 사람들은 참 군살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선후가 바뀐 거죠. 뭐냐? 러닝하는 사람들이 마른 이유는 러닝을 꾸준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스코틀랜드계뿐만 아니라 이게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 그냥 한 13억 정도 순자산 13억 정도 달성하는 분들은 그래도 좀 접근 가능한 부자들인데 이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됐는지를 보면은 부자들이 대부분 아까 말한 인스타나 이런 것처럼 막 돈 쓰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냥 검소해 보여요. 그런 이유는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검소하고 아껴 쓰고 착실하게 모으고 집 사고 조금 투자하고 했던 것들을 반복해 오다 보니까 그냥 검소한데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러닝을 열심히 뛰었더니 군살이 빠졌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러닝을 좋아하니까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게 사는 법을 여러분들이 모르진 않잖아요. 그냥 잘 먹고 운동하고 잠 잘 자면 되는 거잖아요.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했는데 저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었구나 처음 알았네 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그냥 의지가 약할 뿐인 거죠. 자, 스코틀랜드식 부자 되기 간단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뭐냐? 당신의 부모는 검소했나요? 당신은 검소한가요? 당신 배우자는 검소한가요? 당신 친구들은 검소한가요? 자, 이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죠. 방법 너무나 쉽잖아. 부모님이 검소하게 사시나요? 네. 당신은 검소한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당신 배우자는 검소한가요? 아니요, 저보다 좀 많이 쓰시는데. 그럼 당신 친구들은 검소한가요? 아니, 저희 친구들은 뭐 기본이 그랜저인데요. 이러면은 나는 부자 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만 한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제가 한번 말했는데 사실 그게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엄청 먹고요. 대충 먹고요. 운동 안 하고 안 자죠.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나 건강해야 되는데 라고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방법을 모르는 거는 아니다. 그걸 할 의지가 없을 뿐인 거지. 자, 그럼 부자 되고 싶습니다. 이 의지를 내가 키우고 싶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분들은 뭘 해야 되는가? 이 기본을 지키면서 살면 됩니다. 이 기술은 정말 쉽고 마인드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방법은 쉬운데 그 방법을 지키고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이 기본을 지키는 네 가지 질문들은 바로 이겁니다. 백만장자분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꾸리고 이제 이끌어갈 때 예산에 따라 운영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산 설정을 하고 투자에 돈을 쓰고 저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가,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은 반대로 한다. 자, 예산을 짜서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55%라고 합니다. 이 백만장자라고 설문조사를 한 사람들 중에 한 55%는 나는 예산을 짜가지고 한 달 생활비, 1년 생활비를 운영을 한다. 근데 아니오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느냐, 그냥 소득을 사업이나 투자에 먼저 다 쓰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해가지고 예산을 짜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예산을 짠 거나 마찬가지처럼 사는 거죠. 내가 투자할 거, 내가 사업에 먼저 돈을 다 쓰고 남은 돈 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사는데요 라는 거는 뭐 이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근데 그 외에 아주 소수의 부자들은 그냥 제 마음대로 사는데요 라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이런 분들이래요. 뭐냐면 재산 대부분이 그냥 상속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모님이 줬기 때문에 그냥 뭐 저는 그냥 뭐 프리하게 삽니다 라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엄청난 연소득이 나오는 분들. 그러니까 뭐 슈퍼스타 아니면은 뭐 엄청난 뭐 스포츠 어떤 인기인 아니면 어떤 뭐 연예인들 뭐 이런 분들이겠죠.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을 했는데 뭐 너무나 돈을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써도 돈이 더 들어와. 이런 사람들을 빼고는 대부분은 다들 철저하게 예산을 지켜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1년 의식주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지금 내가 1년간 주거비, 의복비, 식비 이런 것들이 내가 얼마나 썼는지를 과연 알고 있는가?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부자가 아닐수록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 벌지도 않는데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수천만 원, 수억을 버는 부자들도 다 내가 의식주에 얼마가 쓰는지 3분의 2는 안다고 대답을 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분들은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를 몰라요. 그냥 쓰고 카드가 한도 초과되면 다 썼나 보다 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죠. 한마디로 이 기본적인 통제, 어찌 보면 이 필수 비용에 대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일간, 주간, 월간, 연간 인생 목표가 있는가.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어떤 인생 목표 그리고 어떤 그 중간중간에 내가 체크 포인트를 잘 계산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은 3분의 2가 그런 목표가 있고 그런 체크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항상 그거를 체크를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말한 사람들은 아까 그 두 사람들,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슈퍼스타, 돈을 너무 많이 벌어, 완전 재능러들, 저는 그냥 돈을 그냥 쓸어 담는데요 하는 분들 빼고는 대부분 다 어떤 목표가 있고 그거를 달성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목표가 있을수록 더 잘 이룰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뭐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달성해라. 너무 간단하지만 목표를 세울 의지가 없고 목표를 세우려고 노력할 의지도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겁니다. 미래 고민의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이게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재정적인 목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고민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루를 살면서 나를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뭐 회사 일을 고민한다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집에 가서 넷플릭스 뭐 보지? 뭐 이런 고민에는 시간을 많이 쓰시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목표 고민을 얼마나 하는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매주 하루는 좀 정하고요. 같은 날에 같은 요일에 계속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일요일 오전이라든지 토요일 오전이라든지 토요일 자기 전, 뭐 일요일 자기 전 이럴 때 일기처럼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어떤 시간 타이밍을 딱 정해놓고 최소 1시간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최소 1시간 정도는 매주 써라. 이게 최소다. 이 단위로 계속 내 인생과 내 어떤 재정에 대한 고민, 그 목표 설정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나의 목표는 뭔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목표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목표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수정을 해가면서 가는 건데 내가 5년 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5년 동안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내 목표가 그대로인 게 이상한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뭐 일요일 밤에 한번 차분하게 책상에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러면 그 목표, 일간, 월간, 주간, 연간, 인생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도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고민의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럼 문제는 없는가? 내가 이걸 달성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없는가? 혹시나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가를 매주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난주에는 잘 못 느꼈는데 이번 주에는 뭐가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생각보다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생각보다 뭐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 나쁘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잘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연히 그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서 그 안에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매주 고민하고 수정하고 점검한다. 이거를 반복한다. 이게 바로 일상인 것이고 이게 어떤 부자가 되는 기본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자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이 벽돌을 쌓는 것처럼 하나의 벽을 만드는 거는 어제는 없었는데 당장 뭐 하루 만에 벽이 딱 생기는 게 아니고 벽돌 쌓기처럼 하나하나 한 칸 한 칸의 어떤 이런 일상들이 모여가지고 이 단단한 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변하지 않는다. 저는 뭐 이 말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내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어야지만 내 인생이 변하고 있고 나는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거죠. 고민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고통도 필요하지만 고민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내 인생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한 칸 한 칸 바꿔나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고 이런 기본이 쌓여나가면 나중에 든든한 내 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히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내 앞길만 고민하시기를 가능한 한 좀 추천을 드립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남들이 문제야.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다른 길로 가는 걸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처럼 살아줘 라고 하면서 항상 주변에서 발목을 잡을 텐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인스타에 있는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삶을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매주 매일 고민하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 내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